혹시 남겨놓은 것도 좋은 거예요? 아니 여기 형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모르니까 뭐. 자, 식신격. 월지 장간 본기가 식신일 때, 또 식신이 유기할 때, 식신 용신일 때, 이제 식신격이 성립한다. 어떤 것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경우에 격이 성립되는 거죠. 식신은 칠사를 제어하며 정계를 생하며 양명지원 수성이라고 한다. 이게 다른 이름으로 표치를 하는 게죠. 문창, 학당, 천주 등 길성과 통하고 또 1인 3역의 별이라 식신유기 하면 성재관이고 신강태관의 의노구라고 말한다. 그렇죠? 식신의 특징이 이게요. 식신은 이제 유기하면은 말이죠. 이 식신이 튼튼하면은 성재관이다. 재관보다 낫다. 재관을 이긴다. 재관보다 낫다. 그 소리죠. 신광재관이라는 것은 마음이 넓고 몸이 퉁퉁하고 이런 걸 말해요. 의노구라 그러면 이제 옷이라든지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그 여유가 풍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식신은 다재다능하고 예지력, 표현력, 응용력, 추진력이 풍부하며 그 식신의 특징이죠. 예지력, 표현력, 응용력, 추진력. 그게요. 박사가 많고 심성이 후중하다. 또 수양지객으로 약자편에 서며 음덕을 베풀고 혹은 행자가 따른다. 좋은 기능을 할 때 이런 얘기요. 식신격자는 무조건 억압하면 반항하니 대화와 인정으로 설득하면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도 따른다. 식신이 유기한 사람들은 잘 다독거리기만 하면 본인이 손해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해주고 이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식신격으로 윽박지르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식신격이다 그러면은 잘 독도도 주면은 이걸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아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윽박지르거나 그러면 절대로 반항심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식신격자는 본인보다 소화인이 더 잘 되고 식신은 베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그렇게 식신격한테 공부를 배우는 거고 인수격한테 공부를 배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월봉인수면 선생의 지명이잖아요. 근데 인수격을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보다 식신격을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이 훨씬 더 잘 가르쳐야 돼요. 인수격은 꼼수가 있어. 자기가 아는 거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건 말 안 해요. 식신격은 다 얘기한다 말이에요. 식신격한테 배우는 거지 알맹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인이 더 잘 된다. 식신격을 배우는 사람이 더 잘 된다. 그게 청출어람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더 썩어 낫다. 그런 소리죠. 근데 그런 제자를 배출하는 것이 식신격의 선생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인수격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요. 인수격은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실력을 다 발설하진 않아요. 인수 자체가 전부 수입이죠. 지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제 인수격에 식신을 겸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사정이 다르죠. 그거는 배워서 가르치는 직업 이런 것이 해당되는 그런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이 이 자손에는 인색하나 남의 자손에는 중후하다, 후중하다 이러죠. 본인 자손 관살이에요. 그렇게 관살인데 식신은 관살을 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관살을 극하려고 내던다 이거요. 근데 남의 아들은 어떠냐면 식신이거든요. 그게 식상이라. 그게 남의 아들은 소위 배짱이 맞는 거죠. 이럴 때는 성격이 맞는 거죠. 남의 아들한테는 잘하고
자기한테는 아들한테는 잘못한다 이런 거죠. 칠살을 제재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 우리가 살 중에서 칠살이 가장 무서운 살이죠.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신격자는 그 별 무서운 걸 모른다 이 말이죠.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야 소설할 구멍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초독은 있을 수 있으나 초궁은 불리하다. 이 시신격이 그런 거죠. 식신생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처한테는 괜찮은 거예요. 처가 재가 되니까 식신격은 처가 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식신만 있고 재가 없으면 재주는 있어도 돈이 없는 거죠. 그 식신은 생재가 돼야만이 제대로 된 명제예요. 그 식신 생재가 되려면 일주가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설기에서 재를 만드는데 그걸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면 부인이 기고만장하는 거죠. 다 남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니까요. 지금으로는 기회, 교육, 생산업, 사회사업, 유경사업이 적합하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도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교육이죠. 그 다음에 생산업이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제 원료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거. 이게 생산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사업이죠. 사회에 베푸는 사업이죠. 그게 사회사업이죠. 그 다음에 유경사업,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기르고 해서 사회에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 이것도 내가 베푸는 그런 사업이다. 이래서 이런 쪽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여명의식 지권 자녀와 제복은 좋으나 관살이 순례되어 부덕은 없고 식신격이 여자라면 상관격도 그렇지만 식신격의 여자라도 마찬가지로 식신격의 여자라는 것은 이제 먹을 거는 있는데 남편 떡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식신이 남편을 치니까 관성을 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에 의지해서 살 사람이다. 식신이 자연이죠. 여자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식신 자녀에 의지해서 살 사람이지 남편에 의지해서 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녀로부터 구해야 된다. 자녀가 이제 이제 생활의 기본 근원이 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격인 사람들은 남편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남자 같으면 자기 아들이 잘 되는 게 손자가 잘 되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남자는 자기 아들이 관살이고 손자는 식신상관이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상관은 할머니하고 장모 이런 사람들이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식신격인 사람들이 이 처갓집에 가면 저기 닭 잡아주죠. 시장 닭 잡아주죠. 인수격인 사람들은 안 잡아줘. 근데 안 잡아주는 집으로 장가드는 거예요. 그 식신격인 사람들은 이 처갓집에 가면 굉장히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처의 어머니가 아주 사위라면 퍽퍽 듣는 이런 형상이. 장모가 식신격이래야지 대우를 받지. 그게 이 식신격이 아닌 이게 나한테는 장모가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장모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장모한테 가면 사위를 끔찍이 대접하는 이런 형상이라 그런 말이지. 근데 식신이 태왕하거나 이 식신이 너무 태왕하다면 신약이 되겠죠. 그래? 그 신약하면은 상관과 같으니 독이로서 종래는 패망하고. 그러니까 이 식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일주가 강해야 되는 거지. 식신이 약하면은 성대밭소리 이런 거 다 헛소리라 이 말이죠. 그건 남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다. 그래요. 또 도처에 생재하여 여자관계가 번다고. 식신이라는 결국 생재하는 거니까. 생재하면은 일주가 약한데 제가 자꾸 생겨내는 것은 일주를 더 약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런 여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술 좀 받아달라고 하는 여자들은 딱 그런 거예요, 이게. 돈 가지고 와서, 점심을 사주겠다고 여기가 아니라, 이게, 와서 매달리는 여자들만 많이 따른다. 이거. 그래서 식신생제 격에 일주가 약하다. 그럼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재살퇴과가 되면 진법민으로 암살 또는 행사하게 된다. 이 재살퇴과라는 것은 식신이 왕하면은 이제 관이나 편관이 제재를 심하게 당하죠. 또 그런 경우에 식신이 너무 왕한 것은 좋지 않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 그러면은 식신하고 칠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칠살이 약하면 칠살운으로 가야 좋고 식신이 약하면 식신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이때는 일주의 강약을 따지지 않아요. 일주는 한쪽에 가서 앉아있고 식신하고 칠살하고 둘이 이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일주가 강왕하면 식신이 일의 좋은 점을 활용하고 반대하면 수하에 맥을 못 트는 꼴이 된다. 일주가 약하면 수하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뭘 일을 이제 지시한다 시킨다더니 그럴 때 아랫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럽니다 저럽니다. 이렇게 하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일주가 약한 사람은 식신격이니까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게 가당찮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부하가 들을 때는 말이지 이게 애들이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들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한마디 하고 나면은 이게 자기가 생각을 적게 했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그게 쑥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 쪽은 본래가 신약하기 쉬워 신약을 요하며 그렇겠죠. 식신이라는 게 지출이니까 식신 격 자체가 되면은 월이 식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용신 식신이면 그렇지 않겠지만은 월의 본기가 식신이면은 일주가 약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망해야 조화가 무궁무진하다. 이게 식신은 내 아이디어, 내 의견이요 이런 것들이 일주가 왕해야만이 전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편인은 식신을 극하게 되므로 도식이라고 하며 도식운을 만나면은 부도가 나서 거지가 아니면은 생명도 위험하다. 식신이 용신인 사람들이 편인운이 오거나 그런 경우에요. 이런 거. 그럴 때는 쪽박차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식신 쪽은 우선 도식 여부를 살펴야 한다. 혈자가 틀렸네. 도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먼저 살펴봐라. 식신격일 경우에 또 이제 재살펴봐도 살펴야 하는데 식상과 관성이 병림했을 때 식상도 있고 관살도 있고 이렇다 이거죠. 관살이 많고 식상이 부족하면 식신 재살이 되니 관살이 많으니까 식신으로 재살하는 거죠. 식상이 용신이고 식상이 왕하고 관살이 부족하면 재살 태과격이 되어 관살이 용신이다. 이때 일주 강약과는 무관하다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억강부약을 따질 때 일주를 기준해서 억강부약을 따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럴 때는 이런 것이 이제 특별한 용신정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놓치면은 억강부약으로 일주의 억강부약으로 따지면 식신이나 칠살이나 다 일주를 약하게 일주가 아주 쓸모가 없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주에 칠살이 있으면은 식신이 내 편이에요. 내 편을 들어준다. 그 어머니가 당할 때에는 자손들이 어머니 편을 들어준다 이거죠. 아버지 편 안 들어주고 이런 얘기요. 식신과 관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씻것은 살거구에 의식 재생 부구유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조가 튼튼하고 식신적이면 식신이 원래 있잖아요. 그래야 격이 되니까 그렇죠? 그 씻것은 살거고요. 살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보다 살이 약한 거죠. 그래서 씻것은 살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의식 재생이죠. 부구유라. 먹을 게 다시 생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먹을 게 다시 생기면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풍부하게 부자로 사는 명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중화를 실도하면 빈약해서 헤어나지 못함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일주가 아주 약하게 되면은 이게 칠살도 나를 괴롭히는 자, 내 힘을 빼는 자, 식상도 내 힘을 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칠살에 상관이 가해지고 또 상관에 칠살이 가해지고 그러면은 나는 기출되고 얻어맞고 이런 형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신약한데 어떻게 관살이 용증이 될 수 있냐 하는데 주중에 관살이 있을 때에는 식상 일주편성이 때문이다. 아까 얘기요. 식신격 용신을 정하는 거. 저기 선생님 그 초덕하고 초공 볼 때요. 예. 초덕은 재성으로만 봐요? 처덕이라는 것은 음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처덕이고요. 덕은 음이니까요. 이 복이라는 것은 양적인 거고요. 덕이라는 것은 음적인 거예요. 그게 덕은 일반적으로 일지 밑을 보는 거고요. 초덕을 일지로 본다고. 일지 밑에는 배우자궁 아니에요. 네, 그게 초공은 처덕이에요. 그게 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이라는 것은 사주에 나타나는 처가 있잖아요. 네. 재성이 나타나는 게 처잖아요. 그게 이제 처복이란 말이죠. 이 처복과 처덕이라는 좀 다르고요, 개념이. 근데 대개 처덕이나 처복이나 이꼴로 놓고 따지니까 이렇게 감정할 때 처복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초덕이라는 거는 처가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잘 생겼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떠 있는 제가, 나타난 제가 네.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내가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처덕이라는 건 일지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일지냐, 도움을 주지 않는 일지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귀신이면 예를 들어서 처덕은 없는 거고 초궁이 귀신이면은 처궁이 구시면 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덕이 없고 재성이 처성이 나한테 도움이 희신이면은 처복이 없고 예. 희신이면은 희신이면 처복이 있고 예. 복이라는 양적인 거고 덕이라는 음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음양 관계를 얘기해 놓은 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성이 관을 생각 나랑 예를 들어서 이제 월지에 재생관 해갖고 나랑 합이 된다. 그럴 때는 좋은 거지. 상당히 좋은 거네요. 재라는 것은요. 재가 생관하고 생살하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 이거 좋은 거고요. 이 재는 생관할 때 이 재는 훌륭한 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처덕이 있는 처복이 있는 거예요. 또 일지가 관을 생하면 덕이 있는 거고요. 또 이 재가 생살하면은요. 살을 생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거. 이 채가 살을 생하나 관을 생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거면 좋은 거고 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냥 관이라는 건
직장이고 벼슬이고 자손이니까 또 남자 여자한테는 그게 남편하면 꼭 필요한 존재지 관이라는 게저돈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니 이제 살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이 예를 들어서 다관이면은 다관인데 초가 그걸 자꾸 생하면은 나한테는 그게 이제 살이 되는 거죠. 살이 되는 거고. 이게 관이 많으면은 그것은 살의 작용을 하니까 예.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재산 살이 되는 거지. 예. 재산 관이라고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7살이라고 해도 딸랑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실살이 약할 때에는 네. 지금 제가 실살을 생한다고 해서 그 나쁘다고 보는 건 안 되는 거고 네. 그럴 때는 일주가 강한 때의 얘기예요. 일주가 약할 때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살. 그럼 처복이라는 거는 그 처가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느냐.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이 사주에서 보면은 처성이 있잖아요. 제가 처성, 남자는 처성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좋은 일을 하느냐. 네. 이 살을 생각하나 그러면 처덕이 없는 거예요. 처복이 없는 거예요. 또 이 관을 생각하면 처복이 있는 거고. 그럼 재성이. 처덕이라는 건 어떻게? 재성, 예? 처덕이라는 건 덕은 일지. 일지를 일지가, 이 일지가 그 처궁이잖아요. 예, 예. 처궁에서 나를 도와주면은 처덕이 있는 거. 처덕이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보자. 가보. 가보 여기 기토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토가 있으면은 목생화하니까 이 기토가 이제 화생토에서 제- 가부의 기운을 빼내가죠. 네. 이렇게 여기서 각기합을 하더라도 결국 가부 입장에서 이게 토잖아요. 재잖아요. 근데 이게 빼나가는데 이 기토라는 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정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기토가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상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을 치려는 또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기하고도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여기 어디요? 장미는 가시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한만 봐서는 안 되는 여기 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이니까 상관에는 관을 치잖아요. 각기하고 들어오면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 정이 네가 각기하고 토가 되지 않으면 나한테 졌다 간다 이런 얘기요. 그게 무조건 토를 대라. 그럼 가부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 여기서 남편 무시하는 거예요? 뭐다. 이 마누라 친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주장에 노란한 거. 이제 이런 형사들 또 그다음에 이렇게 무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호. 화생토를 받아요, 그렇죠? 그럼 천간이 기지한테 생을 받으니까 여자한테 도움을 받는 사주 이렇게 요거만 보면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강해요. 강할 때는 화생토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덕이 없는 거. 결국 이게 이렇게 되면은 처가 나를 더 메마른 땅을 만든다. 그죠? 그 메마른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첫 이 많이 덕이 이게 없는 일주가 약할 때는 화생토에서 땅을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처덕이 있는 사람이고 일주가 강할 때는 이건 메마른 땅을 만드는 게 나쁜 거. 거고요. 첫 덕이 없고. 그래서 일주의 강약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의 강약을 따지자니까 용신은 이제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 용신 소리는 내들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일주가 강해야만 관도 내거, 칙신도 내거, 재도 내거가 되는 거지. 일주가 약하게 되면은 아무 동에서 쓸모가 없어요. 언제나 지니까. 근데 일주가 약할 때는 인수나 비견격으로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주가 약할 때 인수로 얻으면 어떠냐 그러면은 부모한테 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예요. 부모한테는 돈을 받아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형제한테 돈을 꾸면 그건 갚을 돈이에요. 갚을 돈이라고. 그게 비견격으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인수로 도움을 받는 구조의 사주가 됐다 하면 그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런 거죠. 인수로 돕는 거, 비견격으로 돕는 거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인수 돕는 사주가 비견격이 돕는 사주보다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제가만 제다신약일 때는 비거분을 만나야 돼요. 인수분을 만나면 별 수 없어요. 그 제다신약인 사람은 비거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왕창 투자해야지 그때.
물 들어오는 때니까 배제해야 하거든, 그때. 투자해서 요게 이제 관건이요. 서천 사는 분이 한 분이, 안성에다 땅을 사는데, 땅을 사도 좋습니까? 사시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 떼기 하나 샀는데, 그게 지금은 몇 억이 됐어요. 그때는 그 천차는 돈 주고 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 채가 어떤 것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에 따라서 다르다. 그걸 말을 하면 일주가 강한지 약한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다. 그 일주의 강약을 보게 되면 용신 그냥 나오는 거지 않냐? 그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 소리 하면은 아주 그냥 전부 예면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리가 아니에요. 그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용신을 가지고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도 그렇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것이지, 용신 잡기가 만만치 않은 그걸 깊다고 용신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고집을 부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 학문이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용신을 아주 못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저렇고 저렇게 따지면 이렇고 해서 도저히 용신을 잡기 어렵다. 그럼 월지장관을 가지고 노를 해보는 거예요. 월지장관. 왜 그러냐? 월지장관이라는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느냐 이런 거죠.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이런 것을 월지장관을 가지고 보는 거랑 월지를 가지고 보는 거란 말이죠. 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늠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용신이 안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지 저런지. 물론 일조론이라든가 천간 지지론을 아주 빠삭하게 꿰고 있으면은 그 강약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빠삭하게 깨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깨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도 잃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 딱 마주치면은 그게 생각대로 되진 않아요. 그 엉뚱하게 생각이 되는 거 자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사주가 잘 보여. 그거 보면 그거는 문제가 없이 잘 보여. 어떤 때는 캄캄하단 말이야 이거.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모자이 같은 거 잡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캄캄하게 안 보여. 여기가 어제까지 잘 봤는데 오늘 보니까 캄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캄캄하게 안 보일 때를 보면은요, 일진이 본인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때, 또 월지가 월이 본인한테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인수태왕자는 인수월이 되면은 이제 그게 재관이 구몰이 되잖아요. 관이 다 구몰이 돼요. 그거 안 보이는 거지. 돈 같은 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노려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누가 이제 풍수적으로 뭐 봐달라고 그러면 오늘 일진을 봐가지고 이걸 감안해서 봐야겠구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가면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만 가지고서 뭐를 승부를 낸다. 이거보다는 어느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런 거를 상당히 평소에 연구를 해놓으면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심리 상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리 상담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는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지 궁금하다든지 이런 걸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뭔가를 안다면 상담을 쉽게 돼요. 그거 물어보러 왔는데 구신같이 딱 이야기하면 더 물어볼 게 뭐 있어. 힘이 빠져서 이제 그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상담하러 왔는데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고 앉았으면 말이 답답하고. 그또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또 이야기하는데 그 중도에서 그치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 듣는 사람은 지루하게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어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아니 어떤 그렇게 거- 되지만은 네. 이제 대개는 이 사람들이 요 사람이 좀 뭘 불중하는가 이렇게 걸어와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딱 사진을 펴놓으면은 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진 딱 작성해 놓고서 무슨 일이 궁금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거기 다 있잖아요. 이 보러 온 사람은 그러고 이야기한다면 네가 잘한다며 네가 보면 알잖아. 이런데 속으로 겉으로 이야기 안 해주면 안다 이거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은 어때요? 상담자는 무슨 신이에요 저 상담자. 상담자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상담자? 이 상담자는 뭐 먹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상담으로 오게 되면은 사주 같은 걸 지금은 이 휴대폰도 딱 찾으면 금방 나오지만 안세력을 찾고 뭐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한 3, 4분 걸린다고요. 그러면 여기 상담으로 온 사람은 3, 4분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게 그 찾아가면서 무슨 소리를 주원주원 하는 거예요. 주원주원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를 주원주원 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관심 있는 얘기를 주원부원해야 이게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얘기가 뭐겠느냐 이게죠. 그럼 그날 일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날 일지는 그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진에 젖어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환경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슬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무오일이라 이게 무오일이라 어때요? 무오일이라. 인수가 이거 날씨가 좋은데 이게 흑우 입장에서는 메마르겠네요. 뭐 이런 소리 한다든가. 그렇죠? 근데 이 곡식 입장에서는 요즘 같으면 벼가 잘 익으니까 좋겠죠. 뭐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 그러면 그거는 이게 무오일이니까 무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잘했단 말이죠. 시신격 용신이죠. 식신 용일죠. 식신이 있어서 일조가 약할 때에는 또는 관살 같은 게 많았을 때에는 관인상생으로 시킨다든가 또는 식신으로 인수 식신을 제해서 즉 수입으로 지출을 막는 거죠. 이런 것이 용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많거나 관살이 많으면 일조가 약하니까 인수로 돕는 것이 좋다. 식신 용겁격이죠. 체가 많으면 일조가 약하니까 이때는 비견겁으로 일주를 돕는 것이 훨씬 좋죠. 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인수로 용신해야 될 때는 비겁밖에 없다든가 비겁으로 용신할 때 인수밖에 없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일주가 퍽 약해요. 그럼 평생에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하며 살 사람인 거죠. 그러면 당신은 사주가 이래 천차기 때문에 평생 고생하면 산다, 고생하며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입장이 딱해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복채를 안 받아야죠. 그냥 가라고 그래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복채는 준비하기가 왔어요. 안 받으려고 그게 주고 가. 그게 참 이상하거든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한목에다 준다는 식이요. 결국 그게 뭐냐 그러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99서 온 사람이 한섬 더 갖길 희망하는 그런 다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주를 딱 펴놓으면은 이 사람이 현재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이걸 알아야잖아요. 재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나오고 불러. 이거 봐도 그래 괜찮아요. 그 재산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골고온 사람들 그냥 가세요. 먼 데서 왔는데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해도 좋은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은 자존심 상하니까 왜 자존심 상할까요? 없는데 지겨워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인심 쓰고 돈 받은 게 어때요? 수가 좋잖아요. 관리 잘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신 용 겁격이죠. 재가 많으면 일주가 약할 때, 재가 많은 일주가 약할 때는 비견겁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겁이 튼튼해서 이 일주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때요? 비견거분에 대박이 나는 거지. 이런 사람 비견거분에는 왕창 투자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근데 요게 이제 비견거분이거나 인수운이거나 요게 얼마 가냐면 20년밖에 안 가, 잘 가야. 그렇지. 네, 맞아요. 그게 대개는 이제 계절이라는 것은 3개월씩 가잖아요. 그 30년이지만은 하나는 토운이란 말이에요. 토운이기 때문에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그래서 그건 확실하지가 않은 운이 돼요. 잡기 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두 운은 좋죠. 목운이 좋다 그러면 또 인묘운이 좋고, 화인이 좋다 하면 사오운이 좋고, 이렇게 20년간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운도 어떻게 천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썩 좋고 그냥 좋고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묘운이 들어와. 묘운이 기운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나? 신립 무예가 있어. 또 인원이 기운이요. 형이 여기 앉았어. 이게 목은이 기운인데 이게 방해물이란 말이야. 이게 속색 이런 거예요. 거기 권력되는 존재다. 천간에 앉아서 절지 않는데 무슨 힘이 있느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말이야. 이걸 우산지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산지목이라는 것은 소를 매놨으면 소가 우위만 뜯어먹는다 이런 소리요. 이게 우산지목이래. 이 묘목이라는 거 올라오면 금이라 딱딱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산지목이 되는 거예요. 우산지목이 되면은 이게 불달이 이끌어요. 아무래도 죽지요. 괜찮지. 네. 근데 정묘, 병이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목생활이 또 목화운이 좋다고 이렇게 오면 어때요? 아주 좋은 거죠 이거. 물묘화변도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이렇게 이 용신이 정한데 이게 목운이 좋아. 근데 을묘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목운이니까 좋다. 이건 아니에요. 요 을목을 불백일 수 있는 소시계가 있느냐, 요걸 보여야 되지. 그 사주에 인목이 있다든지 그럼 괜찮고, 병하나 정화가 또 있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정묘로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리고 둘이 이걸 말려서 배우니까 조금 기다리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 개묘로 들어온다. 뭐 이렇게 오면 이건 이 목생활을 받는다. 이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틀리는 거죠.
계명울에 태어난 정화다 그러면은, 정화 일주다 그러면은, 등령했다. 등령했어요? 등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인수운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등령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확실해요. 여기가 미면은요. 미월이다 그러면은. 이거 등령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목생, 화생토에 있는 이 등령이를 보느냐? 정화가 요게 미월이라는 삼복단이기 때문에 화생토로 한다, 열토라, 등령으로 봐도 무난한 거다. 네. 또 여기는, 여기 해가 붙는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토급수가 해가지고 해면 목국이 물이 마른 나무란 말이에요. 물기 마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또, 해가 아니고 묘라고 그러더라도, 묘라고 그러더라도, 이 묘 중에 있는 습기를 미가 토급수에서 말렸기 때문에 이건 마른 나무라 정화가 뗄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등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신용 관격이 있죠. 일주강에 채가 유기하면 관살로 용신한다. 일주강 식신용 관살격인데 왜 여기서 채가 필요하냐 그러면 식신이 있더라 일주가 강하면 관을 쓰게 되면 식신이 제살해버려. 그러면 용신이 이게 제살당하니까 이 용신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그 채가 있으면 재생관이 되고 또 식신생제 재생관이 되죠. 그래서 관이 피상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면 그건 좋은 사주지. 설계시키는 거. 네, 그러니까 일주가 강해야 되지 그때는. 네. 네, 그게 이제 일주가 약하게 되면 그건 소용없는 거죠. 식신 용제격 인수가 많아 일지가 강하면 재로 용신한다. 그 사주에서 인수가 많을 때 관으로 용신은 어떠냐? 관이 무력하죠. 인수한테 힘을 빼앗기니까 관이 무력한 거예요. 인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여자들 인수가 많다고 남편 덕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덕 별 물 건너간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자들 인수가 많으면 어떠냐고 게을러요. 왜 그래요? 통제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통제하는 게 관이죠? 통제하는 기능이 약하니까 게으르다. 지 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격에서 이 인수가 많게 되면은 식신도 힘을 못 쓰는 거죠. 그게 재가 있으면은 인수를 누르고 또 식신들은 생계를 하고 이러니까 자손도 잘 되고 그러는데 인수가 많은데 관살도 시원하니까 재도 시원찮다. 그러면 이건 남편 떡도 없고 자손 떡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식신용 식상격 비겁이 많아 일주가 강하면 식상으로 용신한다. 비겁이 많아 일주가 강할 때 재로 용신은 비겁한테 쳐서 용신구실 못하죠. 그 관이 있으면 좋은데 관이 없으니까 천상하고 식신상관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의 이 경우를 식상으로 용신하는 경우요. 이게 비겁이 많을 때는 우선 관살을 용신하는 게 좋지. 근데 관살이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비겁이 많으면 채백이 없다 그러면 채로 용신하면 비겁한테 당하니까 용신구슬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맨날 용신구슬 하러 가다 얻어 터지고 오니까 이거 뭐 소용없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상이 있어야 된다. 그 여자 같으면은 자손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봐라.
식상을 앞서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럼 식신생대에서 관생이 관이 꼼짝 못하죠. 식신을 보고. 그래서 일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허가를 내려 관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게 어린애를 얻고 가든지 그런 거예요. 그럼 관에서 어머 애기가 울면 관이 저 애기 엄마부터 해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이 이저 식인사관한테 좀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습게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저 주민등록증 폐고 그러는 게 한번 가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의식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요런 식인용 식상격이라 이런 거예요. 조금 쉬어서 있죠. 실기를 좀 해보자고요. 허가 드시는